여러분, 흰머리가 늘어나는 걸 처음 발견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어쩔 수 없지. 염색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먼저 들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한두 가닥이 거슬리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거울을 볼 때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 염색 날짜를 기준으로 한 달이 지나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흰머리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상징처럼 받아들이고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며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료 현장에서 오랫동안 어르신들을 지켜보면 흰머리를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머리카락 상태가 전혀 다른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분은 80이 넘었는데도 머리카락에 검은기가 꽤 남아있고 윤기와 힘이 살아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60대 초반부터 급격히 흰머리가 늘어나 염색을 하지 않으면 외출이 부담스럽다고 하십니다. 이 차이를 두고 체질이나 유전이라고만 말하기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흰머리는 갑자기 생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몸 안에서 준비가 진행되어 온 결과입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봤을 때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보일 뿐 그 전부터 머리카락 속에서는 색을 만드는 힘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통증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생활에 바로 지장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흰머리가 눈에 띄게 늘어난 뒤에야 비로소 이상을 느끼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경고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흰머리가 빠르게 늘어나는 분들일수록 머리카락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흰머리는 몸 전체의 노화 속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흰머리가 갑자기 늘어난 분들 중에는 피로가 쉽게 쌓이고 회복이 느려지며 근육이 빠르게 줄고 피부 탄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경우가 함께 나타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은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 신호를 정면으로 보지 않고 염색으로 덮어버립니다. 염색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염색을 반복하면서 흰머리가 왜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염색이 잦아질수록 두피는 더 약해지고 모근은 더 지치며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은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염색 주기는 더 짧아지고 흰머리는 더 빠르게 늘어나는 악순환으로 들어가기 쉽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흰머리를 스트레스 탓으로만 돌립니다. 물론 스트레스가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불시에 가깝지 장작은 아닙니다. 몸 안에 머리카락 색을 유지할 재료와 여력이 충분하다면 스트레스를 받아도 흰머리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반대로 이미 영양과 순환이 부족한 상태라면 작은 스트레스 하나에도 흰머리는 빠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즉, 스트레스는 원인이 아니라 촉진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흰머리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몸이 어떤 방향으로 늙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솔직한 경고등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겉으로만 가리면 머리카락뿐 아니라 전반적인 노화 속도도 같이 빨라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로 흰머리가 눈에 띄게 늘어난 뒤 몇 년 안에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병원 출입이 잦아지는 어르신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흰머리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 몸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일 것인지입니다. 후자를 선택한 분들 중에는 염색을 완전히 끊지 않더라도 흰머리가 늘어나는 속도가 분명히 느려지고 머리카락에 윤기와 힘이 돌아오는 변화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머리카락을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몸 안에서 머리카락 색을 만들어주는 환경부터 돌아봤다는 점입니다. 흰머리는 이미 시작됐다고 해서 늦은 게 아닙니다. 다만 아무 생각 없이 방치하면 지금 속도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지금이라도 흰머리를 몸 상태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방향을 바꾸면 앞으로 늘어나는 속도는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희망을 과하게 갖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인식하는 것, 그게 출발점입니다. 머리카락은 말을 하지 않지만 몸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흰머리는 조용히 알려주는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흰머리가 왜 생기는지를 이해하려면 머리카락이 어떻게 색을 가지게 되는지부터 아주 쉽게 풀어봐야 합니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에는 원래 색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자라나는 과정에서 색이 입혀집니다. 그 색을 만드는 게 바로 멜라닌이라는 색소입니다. 이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곳이 목은 안쪽에 있는 멜라닌 세포입니다. 이 세포가 열심히 일하면 머리카락은 검게 자라고, 이 세포가 힘을 잃으면 머리카락은 색을 잃고 희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멜라닌 세포가 다 죽는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 몸 안에는 멜라닌 세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포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느냐입니다. 재료가 부족하거나 세포를 망가뜨리는 물질이 많거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멜라닌 세포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색을 잃습니다. 멜라닌 세포가 일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재료입니다. 멜라닌은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몸속에 들어온 영양소를 재료 삼아 합성됩니다. 특히 미네랄과 아미노산, 그리고 여러 효소들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식사는 점점 단순해집니다. 예전에는 이것저것 골고루 먹었는데 나이가 들면 입맛이 줄고 소화가 부담돼서 몇 가지 음식만 반복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멜라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가 하나둘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 흡수력 문제도 겹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을 때처럼 그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위산 분비는 줄어들고 장의 기능도 예전 같지 않아서 영양소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양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멜라닌 세포는 재료를 받아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상태가 몇 년 이어지면 머리카락색은 점점 옅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흰머리가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찌꺼기 같은 존재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 양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혈당과 혈압 문제, 염증 등이 겹치면 활성산소는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 활성산소가 멜라닌 세포를 공격하면 세포는 쉽게 지치고 손상됩니다. 쉽게 말해 머리카락 색을 만드는 공장이 녹슬어 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멜라닌 세포가 이렇게 손상되면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점입니다. 근육이나 피부처럼 빨리 재생되는 조직이 아니라 한번 지치면 다시 힘을 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흰머리는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속도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환경이 나빠진 상태에서 활성산소까지 많아지면 멜라닌 세포는 버티지 못하고 점점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혈액순환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머리카락은 몸에서 가장 끝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여러 혈관을 거쳐서 도달해야 하는 곳이 바로 두피와 모근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미세 혈관의 흐름도 둔해집니다. 그러면 영양분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장기부터 공급되고 머리카락으로 가는 혈류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멜라닌 세포는 재료도 부족한데 전달까지 늦어지니 일을 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흰머리는 단순히 머리카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양 부족, 흡수 저하, 활성산소 증가, 혈액순환 저하, 이 네 가지가 동시에 겹쳐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 중 하나만 문제가 있어도 흰머리는 생길 수 있지만 보통은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인데도 흰머리 차이가 크게 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멜라닌 세포는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다시 일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 조건이 필요합니다. 재료가 다시 들어오고 활성산소가 줄어들고
혈류가 조금이라도 개선되면 멜라닌 세포는 아주 천천히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하루 이틀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몇 달 단위로 이어지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흰머리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미 흰머리가 생겼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지금 상태를 그대로 두면 더 빨라질 수 있고 방향을 바꾸면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머리카락은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 여유를 찾기 전까지는 가장 늦게 회복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머리카락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건 몸 전체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왜 특정 음식들이 흰머리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단순히 검게 만드는 음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멜라닌 세포가 다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흰머리를 줄이는 접근은 염색이 아니라 멜라닌 세포가 다시 버틸 수 있게 돕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흰머리를 대하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흰머리의 원리를 이해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럼 일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이것저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거나 약처럼 특정 음식만 집중적으로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흰머리는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 역시 조용하고 꾸준한 방식이 가장 잘 맞습니다. 멜라닌 세포가 다시 버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식탁에서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게 김입니다. 김은 반찬으로 늘 먹어왔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많지만 흰머리 관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김에 들어있는 요오드와 각종 미네랄은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데 관여합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이 안정돼야 몸 전체의 에너지 흐름이 일정해지고 그 에너지가 모근까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김을 먹는 방법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한 장, 많아도 2장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꾸준히입니다. 조미김처럼 짠 제품보다는 마른 김이나 구운 김이 좋고 국에 넣거나 밥에 싸서 자연스럽게 드시는 게 부담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굴입니다. 굴은 흰머리 관리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인데 이유는 아연 때문입니다. 아연은 멜라닌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이 아연이 부족하면 멜라닌 세포가 재료를 받아도 색을 만들어낼 힘이 부족해집니다. 굴을 드실 때는 많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철에 주일 2회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생굴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굴국이나 굴전처럼 익혀서 드셔도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몸에 아연을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흰머리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활성산소는 멜라닌 세포를 지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줄여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블루베리는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생과일이 가장 좋지만 냉동 블루베리도 큰 차이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설탕이나 시럽에 절인 제품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함께 그리고 자연스럽게입니다. 오늘은 김만 먹고 내일은 굴만 먹고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하면 몸은 적응하지 못합니다. 김은 매일, 굴은 주기적으로, 블루베리는 간식처럼 이렇게 각각의 역할을 나눠서 식단 안에 녹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멜라닌 세포는 조금씩 숨을 돌릴 여유를 얻게 됩니다.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흰머리 관리에서는 공복에 무리한 보충제를 먹는 것보다 식사와 함께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공복에 자극적인 음식이나 영양제를 드시면 속이 불편해지기 쉽고 흡수도 떨어집니다. 김은 식사 중에, 굴은 반찬으로, 블루베리는 식후나 오후 간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실천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을 너무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흰머리만 신경 쓰다 보면 단 음식을 줄이고 소식하는 데만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오히려 머리카락을 만들 재료 자체가 부족해집니다. 계란, 두부, 생선 같은 부담 적은 단백질을 식단에 적당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멜라닌 세포가 색을 만들어도 머리카락 자체가 자라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수분 섭취도 조용히 영향을 줍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셔도 너무 차갑게 마셔도 혈액 흐름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는 습관은 두피로 가는 혈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역시 흰머리를 직접 없애는 방법은 아니지만 멜라닌 세포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지켜주는 중요한 바탕입니다. 이 실천법의 핵심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한 달 만에 머리카락이 검게 변하길 기대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대신 흰머리가 늘어나는 속도가 느려졌는지,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힘이 있는지, 윤기가 조금이라도 돌아오는지 이런 작은 변화를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면 방향은 맞게 가고 있는 겁니다. 흰머리 관리는 단기간 승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 식탁에서 김 한 장, 제철 굴 한 번, 블루베리 한 줌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멜라닌 세포는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버틸 여지를 얻게 됩니다. 그 여지가 쌓이면 흰머리가 늘어나는 속도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흰머리를 줄이기 위해 식단을 바꾸기 시작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맞는 것은 아니고 방법을 잘못 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반응은 훨씬 예민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지점들을 분명히 알고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김에 대한 주의입니다. 김은 흰머리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 맞지만 짠 김을 계속 많이 드시는 건 피해야 합니다. 조미김은 염분과 기름이 많아 혈압을 올리고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두피로 가는 혈류가 나빠지면 멜라닌 세포가 다시 일을 하려다가도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김은 반드시 담백한 형태로 하루 한두 장 정도만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여기서는 맞지 않습니다. 굴도 마찬가지입니다. 굴은 아연이 풍부하지만 아연 역시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굴을 매일 대량으로 드시거나 굴과 함께 아연, 영양제를 겹쳐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속이 불편해지고 흡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굴은 제철에 주일 2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몸에 필요한 만큼만 들어와야 멜라닌 세포도 부담 없이 재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에 대해서도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과일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일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는 걸 피해야 합니다. 하루 한 줌 정도면 충분하고 설탕이나 꿀에 절인 제품, 잼 형태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항산화 효과를 기대하다가 혈당이 흔들리면 그 부담이 다시 두피와 모근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것만 먹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김, 굴, 블루베리는 흰머리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 자체가 자랄 힘이 없고 수면이 엉망이면 활성산소는 계속 늘어납니다. 이 세 가지는 어디까지나 바탕을 도와주는 역할이지 단독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식사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다른 음식을 죄책감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염색과 병행하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흰머리를 관리한다고 하면서 염색 주기를 더 짧게 가져가면 두피 자극은 오히려 커집니다. 두피가 계속 자극을 받으면 모근 주변에 염증이 생기기 쉽고 이 염증은 멜라닌 세포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염색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염색 간격을 조금씩 늘리고 두피 자극을 줄이는 방향이 좋습니다. 또한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신장 질환,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식단 변화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김에 들어있는 요오드나 굴의 미네랄 성분이 개인 상태에 따라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몸에 좋다더라는 말만 믿고 무리하게 따라하기보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기준으로 양과 빈도를 조절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조급함입니다. 흰머리는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며칠, 몇 주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기대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실망이 쌓이면 결국 모든 실천을 포기하게 됩니다. 흰머리 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건 음식이 아니라 조급한 마음입니다. 몸은 천천히 반응하지만 그 대신 한 번 방향을 잡으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기억하셔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흰머리를 줄이겠다고 몸을 더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적당한 양, 부담 없는 방식, 꾸준함,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흰머리가 늘어나는 속도를 늦추는 데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흰머리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어르신들이 반신반의하십니다. 음식 몇 가지 바꾼다고 머리카락이 달라질 리 없다고, 이미 늦은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활을 조금씩 바꿔가며 변화를 겪은 분들을 보면 흰머리를 대하는 생각부터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은 평생 흰머리가 거의 없었는데 60대 후반부터 갑자기 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염색을 해도 한 달이 채 안 돼 뿌리가 다시 하얘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이분의 식사를 살펴보니 해조류는 거의 드시지 않았고 과일은 당이 걱정돼 피하고 계셨습니다. 단백질 위주의 식사는 하고 계셨지만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분께는 거창한 처방 대신 식탁에 김을 매일 한 장씩 올리고 제철에 굴을 챙기고 간식으로 블루베리를 조금씩 드셔보자고 권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 동안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면서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덜 푸석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염색을 하고 나서도 뿌리가 올라오는 속도가 조금 느려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흰머리가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점을 본인이 먼저 느끼셨습니다. 무엇보다 두피가 덜 가렵고 머리카락에 힘이 생긴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60대 후반 여성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분은 흰머리뿐 아니라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는 것도 함께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평소 식사가 매우 소식이었고 과일과 해조류를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블루베리는 비싸고 단 음식이라는 이유로 피하고 계셨습니다. 이분께는 블루베리를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하루 한 줌 정도를 식후나 오후 간식으로 드시도록 안내했고 김은국이나 밥에 싸서 자연스럽게 드시도록 했습니다. 4-5달이 지난 뒤 다시 만났을 때 이분은 가장 먼저 머리카락이 덜 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흰머리 자체가 확 줄어든 건 아니었지만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이 너무 희지 않고 뿌리 쪽이 예전보다 덜 눈에 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 역시 염색 주기를 예전보다 조금씩 늘릴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변화는 검사 수치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본인이 느끼는 변화였습니다. 남성 어르신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이신 이분은 흰머리가 늘어난 것보다 머리카락이 힘없이 축 처지는 게 더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김을 거의 드시지 않았고 굴은 좋아하지만 속이 불편해질까봐 잘 드시지 않았습니다. 굴은 무리하지 말고 제철의 소량만, 대신 김과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시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몇 달 뒤 이분은 머리카락에 탄력이 조금 돌아왔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흰머리가 없어졌다고 하지는 않으셨지만 머리카락이 덜 죽어 보인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누구도 흰머리가 갑자기 검게 변하는 기적을 겪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신 흰머리가 늘어나는 속도가 느려졌고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띄기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먼저 체감하게 되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흰머리는 몸이 여유를 잃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몸의 여유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하면 머리카락도 그 변화를 천천히 따라옵니다. 실제 사례들이 보여주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특별한 약이나 시술이 아니라 식탁에서의 작은 변화가 머리카락의 속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포기하지 않고 이어간 사람에게서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흰머리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흰머리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표시가 아니라 몸이 그동안 어떤 대접을 받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흰머리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욕심보다는 더 빨라지지 않게 막고 지금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게 훨씬 현실적인 목표라는 것도 함께 보셨을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냐고, 이미 늦은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한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몸에 변화를 줄 기회를 주지 않아서 그대로인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머리카락은 몸에서 가장 끝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변화가 가장 늦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머리카락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건 몸 전체 환경이 이미 바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긴 머리를 관리하는 일은 머리카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사가 조금 달라지고 미네랄이 채워지고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머리카락뿐 아니라 피로, 피부, 근육, 기운 같은 것들도 함께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흰머리를 계기로 식탁을 다시 돌아보는 선택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셈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김 한 장, 제철굴 한 번, 블루베리 한 줌은 대단한 비법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매일의 선택 속에 조용히 끼워 넣을 수 있는 작은 변화일 뿐입니다. 이 작은 선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몇 달 뒤, 몇 년 뒤에 머리카락 상태를 가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루 빠졌다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 못 먹었다고 내일 더 많이 먹으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몸은 꾸준함에는 반응하지만 조급함에는 등을 돌립니다. 흰머리 관리에서 가장 큰 적은 음식이 아니라 금방 결과를 보려는 마음입니다. 이제 거울을 볼 때 흰머리를 발견하더라도 예전처럼 막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탁 위에서 아주 작은 선택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김 한 장, 블루베리 한 줌, 제철굴 한 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머리카락은 말이 없지만 몸은 기억합니다. 어떤 선택을 반복했는지, 무엇을 꾸준히 채워줬는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지금 나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속도는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흰머리가 늘어나는 길이 아니라 멈추는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